자, 유혈평가원 총평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나오자마자 부랴부랴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하는 거라 오늘 풀이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다시 한번 좀 더 정정된 풀이가 될 수도 있어. 알았니? 지금 풀이보다 조금 더 좋은 풀이는 그때 제공할게. 나도 오자마자 부랴부랴 풀어서 지금 하는 거라. 우선은 12번부터 갑시다. 왜 안 되죠? 되나요? 이게 사실상 이 문제들이 이슈가 됐죠. 항상 뭐 2학년 때 수업해본 친구도 알겠지만 역추적이다 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가 언제죠? 다음 주부터 약점 유형 수업하면 다음 주는 적분부터 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다다음 주는 수열할 텐데, 수열에서 이런 점화식 문제의 기출을 풀어볼 텐데 역추적이란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거꾸로 추적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이 있긴 한데, 우선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푸는 것도 몇 개 있지만 가급적이면 수열의 기납도 추론답게 앞에서부터 대입하는 걸 좀 우리는 지향해야 됩니다. 알았죠? 1부터 대입하는 거.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잘 나왔다. 그치? 적정하게 잘 나왔고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치? 가보자. 첫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고 곱이 0이 된대요. 이 소리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더하기 3이 0이니까 an 플러스 1은 an 빼기 3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게 더 편하겠네요. 요건 얼마가 된다? 는 0이니까 빨리 도와줘.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 그럼 여기서는 an 플러스 1은 2의 an이다. 이렇게 나와.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둘의 접속사 관계는 뭐죠? 5입니다. 이거나 이거나. 그치? 케이스가 두 개니까 다 고려해야 되고, 얘를 딱 보니까 얘는 지금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입니다. 공차가 3이 마3이죠. D가 마3. 오늘 해설 강의 할게 담이야. 얘는 등비 수열입니다. 등비가 2가 되는 등비 수열이다. 괜찮아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가지치기로 나가셔야 돼요. 첫째 항과 세 번째 항이 똑같다라 그랬는데, 우선 우린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항은 그냥 A라고 잠깐 잡아둡시다. 그럼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A1, A2, 그렇지? 케이스가 많아질 것 같아서 옆에다 쓸게요. A1, A2, A3, A4. 이 정도로 순서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고, 첫 번째 항이 A라 그랬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항은 등차가 되거나 등비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은 A 빼기 3이 되거나 2A가 돼야 되지. 그치? 세 번째 항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등차가 되거나 등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등차가 되면 3을 빼서 A-6이 되고, 등비가 되면 2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2A-6이 돼야 돼. 그치?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가 등차가 되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2A-3이 되고, 등비가 되면 2배가 돼야 돼서 4A가 돼야 돼. 여기까지. 그쵸? 여기서 멈추세요. 왜냐, 문제에서 A1과 A3이 같다라 그랬으니까 요 녀석이 얘랑 같을 때 또는 얘랑 같을 때, 얘랑 같을 때, 얘랑 같을 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얘가 얘랑 같은 거는 말이 되니 안 되니?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A랑 A만 요건 같을 수가 없지. 그럼 얘가 얘랑 같은 경우로 이어나가 볼게요. 얘가 얘랑 같습니다. 자, 일로 올게요. 얘가 얘랑 같다. 여기다 쓸까? 얘가 A랑 같을 때. 따라서 이때 A 값이 얼마가 돼요? A 값 6이 되는 거 알 수 있지, 얘들아.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어딨니? 네 번째 항을 찾아야 되겠죠. 자, 봐봐. 얘가 될 때 A가 6인데, 이해돼요? 얘가 네 번째 결국 6이라는 소리잖아. 그치? 세 번째 항이. 얘가 6이 된다는 소리고, 여기서 또 펼쳐줘야 되겠죠. 등차라면 6-3이니까 3이 되고, 등비라면 12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나가십니다. 제한 조건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가볼게요. 얘랑 A랑 같다라 그랬습니다. A랑 같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A 값은 얼마가 나오죠? A 값은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이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두 개로 뻗어나가시면 돼요. 등차라면 3을 빼서 0이 되고, 등비라면 3을 곱해서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와 4A가 똑같다라고 하면 이때는 A가 0이 되고요. 0이 되는 상태에서 등차라면 마3이 되고, 등비라면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문제 뭐가 하는 겁니까? A사의 최대값을 구하라. 최대값 누구예요? 12가 된다. 이렇게 최대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발 수능 때까지 유지가 되길 바래요. 자, 문제 번호 12번이죠. 맞아요? 보통 이 문제가 15번이나 22번에 나왔어요. 그때는 케이스가 엄청 많았거든? 12번에 나왔다는 게 좀 이슈다라고 보시면 돼. 알았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2번이었습니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3번이 뭐 우리 어저께 뭐 13번 문제가 어저께 정조법 활용할 때 나왔던 내용인가요? 그 내용이 좀 반영이 됐는데, 응? 이걸 다 계산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계산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산을 하고 0이 되는구나. 그치?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갑시다. 그림만 확대할까? 13번 이게 나와 있는데 갑니다. 우선은 뭐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얘랑에서 얘랑 더한 게 얘랑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고 어저께 우리가 마무리 복습했던 내용 있지. 두 영역으로 둘러싸일 때 적분 구간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0이다. 그걸 바로 쓰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그죠? 자, 어쨌든 fx가 뭐지? 여기서 fx가 뭡니까? 말해줘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2 이렇게 나왔어. 어쨌든 a를 직접 구해보자. 요 점은 지금 x축과 만나는 점이고 하니까 2가 되는 건 알 수 있는데 요 점을 몰라요. 알파가 됩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하죠. 두 함수를 빼야 되는 건데 fx와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x 있죠. 어쨌든 얘는 보면 두 함수로 둘러싸인 거기 때문에 두 함수를 뺀 걸 적분할 거지. 이 함수를 우리가 모르니까 편의상 gx라고 잠깐 두면 a는 질문 누가 위에 있습니까? f가 직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f 빼기 직선이니까 g를 그대로 써도 괜찮아요.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gx의 dx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반대가 되죠. b는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밖으로 빼고 인테그랄 알파부터 2까지 gx를 적분하면 돼요. gx는 누가 위에 있어요?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함수를 gx라 그런 거니까 직선이 위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지 얘들아. 그렇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c는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인테그랄 2부터 k까지의 gx의 dx가 됩니다. 그런데 a하고 c를 더한 것이 b랑 똑같다라 그랬죠. 해봅시다. 자,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자, gx의 dx 더하기 인테그랄 2부터 k까지 gx의 dx가 b랑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 인테그랄 알파부터 2까지의 gx dx랑 같다라고 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항시켜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자 gx의 dx 플러스 인테그랄 2부터 k까지 gx의 dx가 되고요. 자 플러스 인테그랄 알파부터 2까지 gx의 dx는 0이 되는 거야. 그치? 그 성질을 바로 쓰는 사람이 보이면 짱인데 안 보이면 여기까지 써줘야 돼. 그치? 어떻게 돼봐봐? 위에 얘랑 똑같으면 지워야 되겠죠. 맞아요? 지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끝 0이 남고 위 끝 k가 남아요.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k까지의 gx, dx를 정적분한 결과는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 그렇지? 그러면 적분하면 되죠? gx 적분하면 돼, gx. 자, fx에서 빼야 되는 거니까 3x, 적분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여기다가 gx 한번 표현할게요. 자, gx는 요 f에서 얘를 뺀 거야. 그러면 3x의 제곱에서 뺐습니다.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얼마입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20 맞죠? 22요. 왜요? 그렇죠. 2에서 플러스 3분의 얼마? 3분의 얼마? 빨리 말해줘.
3분의 8? 오케이. 얘 적분하면 되는 건가요? 그죠? 적분합시다. 적분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1의 x의 제곱. 뭔가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죠? 뭐가 이상한데요? 안 이상한가요? 이 식 맞죠? 맞다고 칩시다. 3분의 8의 x가 되고 0부터 k까지 적분한 결과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안 갖고 왔어요, 모의고사? 우선 잠깐 봐봐. 그러면 정리하면 k 세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1k 제곱에 3분의 8k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묶을까요? 3분의 k로 묶어주게 되면 k의 제곱에 마이너스 11k에 플러스 얼마가 나옵니까? 8은 0이 되죠. 맞아요? 우리 뭐 구하는 문제예요? 이 맞습니까? 나 뭐 틀렸나요, 계산이? 빨리 봐주셔야 돼요. 이 맞죠? f 빼기 g가 맞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22, 그 다음에 2 더하기 3분의 2니까 얘 틀렸는데? 3분의 8 맞아요? 에? 3분의 4죠. 뺐으니까요. 8 맞죠? 얘 맞아요? 얘가 틀린 거 아닙니까? 맞네요? 어씨. 맨 아래 거에서 3K 제곱 마이너스 11K. 얘 3, 여기 틀렸군요. 3 붙어야 되죠. 이렇게. 그쵸? 오늘 해설 강의는 일부 공개로 돌릴게요. 어떻게 되죠? 1, 3. 또 어떻게 돼? 2, 4? 안 되는데? 어떻게 돼? 그럼 도와줘봐. 1, 8. 이렇게. 맞아요? 그럼 K값은 3개 나오죠? 0이거나 1이거나 3분의 8인데 K가 뭐보다 크대요, 문제에서? 얼마보다 크대요? 그쵸? K는 당연히 2보다 커야 되겠죠? 그쵸? 그 K값은 뭐가 돼요? 3분의 8이 답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13번이었습니다. 혹시 이거 패드로 있니? 패드. 오케이, 패드를 좀 봐봐. 14번 갑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설 강의를 할 때는 잡담도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렇게 키가 커요? 감사합니다. 계산 실수도 하면 안 되는데. 우리만 볼 거죠? 공개하진 않을 겁니다. 아직 안 나왔을걸? 봐야 돼. 4등 될 것 같아. 좀 풀었어? 오케이. 자, 지금 이번 시험에서 60점대 나온 친구들은 목표가 뚜렷해졌네요. 7월부터 하는 이번 약점 이용부터 하는 수업 잘 들어서 9평 때 4점짜리 2개만 더 맞아버리면, 그렇죠? 60점 초중반 나온 친구들은 70점이 되면 2등급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죠? 선택 과목에서 많이 틀리신 분들 선택 과목 공부하셔서 1개만 더 맞춥시다. 선택 과목에서. 그럼 우리 목표 공통 과목에서 2문제 더 맞추고 선택 과목 1개 더 맞추면 2등급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닙니다. 알았죠? 하시면 됩니다. 자, 14번 갑시다. 자, 제가 이거 지금 보면서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올릴 거라서.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넓이를 구하래. 그치? 자, 그림 확대하고 지금 그림에다 필요한 조건 체크 좀 할게요. 갑시다. AQ 길이가 3 루트 2야. 여기 2 루트 7이죠. 여기가 3 루트 2. 그리고 이런 말 있군요. 자, QAP 여기 각도 A라 그럴까 편의상? 겹치니? 안 겹치지. 그 다음에 A 겹친다. 요 각도 알파라 그러고 편의상 A 여기 벡터라고 잠깐 두면 문제에서는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루트 2 대 3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삼각형 ABC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랬는데 문제가 풀만해요. 어떤 거부터 체크를 좀 해야 되냐면 이거부터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봐봐요. 중점이죠. 니네 요거 사인 법칙에서 요거 배웠던 거 기억나니?
자, 잠깐 복습해봐. 사인 법칙에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각각의 대변의 길이인 A 대 B 대 C랑 같다라는 성질이 있죠. 그쵸?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봐봐요. 요거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 이거고요. 얘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니? 루트 2 대 3은 얘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 PQ가 되고, 그리고 베타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3 루트 2가 된다라는 성질이죠. 교과서 성질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요 비례식을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3 곱하기 PQ는 얼마? 6이 되기 때문에 PQ 길이가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PQ 길이가 2가 됩니다. 아, 여기 1이 2, 여기 2.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까 이거가 몇 대 몇이야? 5대 1이죠. 그렇죠? 그럼 내가 만약 이 길이를 L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해설 강의 실패했어요. 이게 지금 시리가 이렇게 한 거죠. 아, 짜증나. 문제가 발생했대. 네가 제일 문제야. 자, 그다음 P가 중점이니까 이 길이가 2 플러스 L이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대 1이기 때문에 한번 B를 써볼까요? 5대 1은 2L과 2를 더하니까 4 플러스 L 대 L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4 플러스 L은 5L이 되기 때문에 L의 값은 얼마가 나와? 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아요? L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야. 길이가 1. 지울게. 1. 지울게. 3. 자, 이제 우리가 삼각형 ABC의 뭘 구한다? 외접원의 넓이를 구할 건데 갑시다. 잠깐 지우고요. 어때요?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보이면 무조건 코사인 법칙 쓴다 그랬지, 얘들아? 맞아? 여기 세 변의 길이가 보이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세 변의 길이 보이죠? 어떻게 보입니까? 삼각형 A, Q, B, 요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보이죠? 5, 3루트 2, 2루트 7. 맞지? 근데 내가 지금 나중에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또 사인 법칙을 적용하잖아요. 이 각도를 편의상 세타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BQ에서야, 그치? 삼각형 ABQ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거야. 자, 코사인 세타는 2배의 요 길이가 5예요. 5 곱하기 2루트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5의 제곱이니까 얼마? 25 플러스 2루트 7의 제곱 얼마예요? 28 마이너스 3루트 2의 제곱은 18이다 라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니? 자, 20 루트 7분의 분자가 얼마입니까? 10. 35가 되는 거니? 따라서 약분해주게 되면 자, 5로 지워주면 7, 4.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계산하면 유리화 시켜주니까 4분의 루트 7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봐라잉.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나왔는데 내가 정작 알고 싶은 건 요 큰 삼각형이죠. 삼각형 ABC, 요 큰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쨌든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사인 세타도 필요하고, 그쵸? 사인 세타를 알았으면 걔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인 AC의 길이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 구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자, AC를 구합시다. AC. 자, AC의 제곱은 큰 삼각형입니다. 자, 여기 2루트 7입니다. 2루트 7의 제곱은 28 플러스 밑에 5의 제곱, 6의 제곱 36 마이너스 2배에 6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여기서 구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4분의 루트 7이 되는 겁니다. 얼마야? 계산하면? 두 개 더하니까 64, 성이 잘했어.가 되고 이렇게 지어지고 7, 4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얼마야 그러면? 22가 되는 거지. 와, 계산도 참 그래요. 루트 2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사인 세타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자,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7이고, 자, 사인 세타 구합시다. 이렇게 돼서 세타 잡으시고 여기가 4 루트 7 얼마? 3 맞나? 네, 그런 분위기 옳지 않아. 내가 틀린 것처럼 느껴지잖아? 자, 그러면 사인 세타가 얼마냐면 4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하죠? 우리 여기다 아름답게 마무리할까요? 도형 안에다가? 여기다 마무리합시다. 따라서 사인 법칙에 의하여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루트 22가 2r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인 세타가 4분의 3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죠? 루트 22 곱하기 얼마로 바뀌어요? 3분의 4가 돼서 2r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외접원의 반지름은 2를 나눠주게 되면 3분의 2 루트 2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파이 r 제곱하니까 답은 2번인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해서 14번을 풀어봤습니다. 자, 15번을 가볼까요? 15번 맞은 사람 있습니까, 혹시? 15번. 15번 생각보다, 쌤 봐봐. 생각보다 풀만했어. 생각보다. 가보자. 이것도 막 수식을 마구마구 도입하면 어려운데 우리 지금부터 연습해야 될 거죠. 이런 거에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찾아 나서고 거기다가 수식을 살짝 곁들이는 이제 그런 풀이가 중요한 거, 그렇지? 가보자. 자, 상수 K와 F'0은 6이다라고 그랬습니다. 3차 함수에 대하여 gx가 이렇게 나왔고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뭘 구해달라고 했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어떨까?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이거의 값이 존재하는데 그 값이 항상 0 이하래요. 이게 뭘까요? What's mean? 틀렸니, 어법이? 저 의미가 뭡니까? 정확히 말해서 무슨 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 뭐야? 항상 미분이 오른쪽은 가능해진다. 그치? 어디가 가능해진다? 오른쪽이 가능해져야 돼. 오케이? 그러면 오른쪽 미분계수. 오른쪽 미분계수를 조금 유치한 표현으로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봐도 괜찮아? 우접기.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 괜찮죠?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어쨌든 미분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 미분했는데 0보다 작거나 같아. 아, 뭔가 이 함수 gx는 감소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쵸? 오른쪽 미분계수가 음수니까 계속 오른쪽은 감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조건을 해석을 했고, 나조건은 뭐 이러한 상황들을 만족하는 GT를 그렸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최대값이 13이다 라는 거죠. 결국 fx의 그래프의 상황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 보고 또 이젠 드디어 이런 시대가 끝나가는구나. 3차 함수는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고 답이었는데, 그쵸? 맞아요?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설정하고 풀면 답이 한 7, 80% 나왔었는데 점점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평가원 교수님도 아시죠? 사교 강사들이 행포를 부리고 있구나. 자꾸 비율관계 강조하니까 이제 그런 게 점점 수능에서는 중요한 게 떨어지는 거야. 알았지? 하지만 우리는 비율관계 알아야 된다. 이러한 상황 만족하도록.
그 생각해봐. fx 그려놓고 얘는 뭐야? x가 1보다 크고 마일보다 작은 쪽은 fx를 y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그림을 잘라 붙이라는 소리죠. 이렇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 얘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마이너스 fx라는 거는 fx의 그래프를 무슨 축이 대칭한 거야? x축이죠. 이렇게 적으세요. 얘는 fx를 x축 대칭하면 얘가 되는 겁니다. 딱 봐도 얘가 만만합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근데 보니까 어쨌든 우리는 감소한다, 뭐 미분계수가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도함수가 필요하겠죠.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을까? 도함수, 그치? 도함수가 필요하고 감소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 요 녀석의 gx를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 7월부터 하는 그 N제 문제풀이 수업에서 수투는 거의 다 이런 문제풀이가 대부분일 거야. 알았지? 이제 익숙하게 돼서 9월달 때는 딱 2개만 더 맞춥시다. 알았죠? 이번 푼 거에서 4점짜리 2개만 더 추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안정되게 2개 맞추시고 파이널까지 해서 하나 더 맞추면 2등급이라는 등급이 되는 거고 70점대가 나온 친구들은 그때 비로소 1등급을 도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f'x가 되고요. 여기서는 x가 1보다 작은 쪽과 마이너스 작은 쪽과 1보다 큰 쪽만 그린다. 마이너스 f'x가 되고요.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1보다 작거나 같은 쪽만 그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질문 한번 합시다. 우리는 지금 gx가 함수가 증가하는 성향이 돼야 돼? 감소하는 성향이 돼야 돼? 감소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도함수 입장에서 이 fx가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케이스를 잡을 때 어떤 걸 선택해 유리할까요?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걸 잡아 유리하겠죠. 그래야 감소하는 함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f'x를 도함수 그립니다. 최고차가 음수인 걸로 예를 들게요. 음수인 걸로. 이렇게. 괜찮아요? 이게 f'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의 위치가 정확히 주어져 있지 않지? 맞아? 괜찮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자, 우리가 적어도 요런 점들이 매우 인상적이고 특이한 점들이기 때문에 if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면 어떻게 될까를 보는 겁니다. 심지어 보세요. 어쨌든 우리는 감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작은 쪽의 그래프는 원래 f'을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대칭을 해서 아래쪽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무슨 그래프입니까? G'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완벽히 감소함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소가 되는 상황을 모두 다 뭐 한 겁니까? 연출한 거죠. 근데 만약에요. 자, 또 만약에 if 갑니다. 이거는 필기 안 해도 괜찮아. 이해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을 한번 가정을 해보지. 알았니? 괜찮니?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아마 이렇게 그림이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감소하다 뭐 하는 순간 발생합니까? 증가하는 순간들이 발생하죠. 뭔가 이렇게 하면 좀 사람 얼굴 같지 않습니까? 만화 캐릭터? 감소 증가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감소가 되는 상황이 안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여기 올 수밖에 없고 플러스 1이 여기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이런 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냐?
이거 약간 그 무슨 만화 캐릭터 같지 않습니까? 무슨 대가장군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캐로로? 다음에 알겠어? 다시 얘들아 봐봐. 시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알겠지 시아야? 다은이 알겠어요? 그 예를 든 겁니다. 재욱이 알겠지? 다시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꼭 여기여야만 하는 이유를 다양한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일로 와봐. 필기하지 말고 칠판 보자.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1 한번 가정해볼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그림 얘를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 이 사이는 이 그림을 X축에 대칭하고 나서 마이너스 1보다 큰 쪽과 1보다 작은 쪽이 그릴 거니까 이렇게 그려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가 발생하니까 감소만 되는 상황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무조건 저기를 지나도록 하는 상황이 되어야만 합니다. 알겠니? 괜찮니?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최고차 계수가 음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F'영이 6이라 그랬죠. 이게 F'인데 봐봐. 이렇게 그려진 F'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면 가운데 대칭축이 되는 게 0이 돼서 여기 Y값이 플러스값 6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도함수식은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니? 준표 알겠어? 모르겠어? 네가 아까 웃어서 방금 이해하고 웃는 줄 알고 되게 기뻤는데. 졸려? 지민이 알겠니? 현준 알겠어? 윤지 알겠어요? 알겠어 윤지야? 다음에 알겠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뭐 구할 수 있습니까? F'X의 식을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약간 스케치한 느낌이었고 다 지우고 본격적인 풀이 들어갑시다. 자, 시작합시다. 자, 첫 번째, 이제 필기 시작하시면 봐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X축이고, 위로 볼록,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고, 자, 꼭지점 좌표가 0,6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한번 식을 세워보면, F'X라는 것은 최고차 함수를 모르니까 임의로 A라고 잡을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에서 만나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1로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거고 0에서 6이 돼야 되기 때문에 F'영은 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그게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지만 해. 따라서 A가 마이너스 6이 된다. 그러니까 도함수가요.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플러스 6x 뭐 이 정도 도함수에 대한 정보까지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fx를 대략적으로 그림을 좀 그려봐서 fx를 그려놓고 이제 우리가 뭘 만족하도록 가족권과 나족권을 만족하도록 또 식을 찾아봐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이렇게 한번 볼게. fx는 분명 이런 형태로 함수가 돼야 됩니다. 최고차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되는 순간이 마이너스 1이고요. 좀 아래다 그릴까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여기가 되는 것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되는 게 플러스 1입니다.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볼게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쟤를 어떻게 해? X축에 대칭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어? 아 여기 뭐가?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 요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가 봐. 아씨, 나 나름 해설 강의 좀 유튜브에 빨리 올리려고 했는데 실패. 이게 어려워. 우리끼리 소통하면서 하는 수업 올릴 수 없잖아, 그렇지? 우리끼리 합시다. 기분 더럽네요. 자, 그럼 이제 X축을 알아 몰라 위치를 모르지?
그래서 맨 처음 접근할 때 이렇게 접하겠다가 안 되더라고 잘. 우선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X축을 이렇게 잡을게요. 연습입니다. 그러면 쭉 봐봐요.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fx인데 마이너스 fx는 그림 어떻게 그립니까? 이게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1 사이에는 여기 등호 들어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렇게 돼서 이런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다행히 감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뭘 할 거냐면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 그림을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에서는 이 그림을 이용할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등호 안 들어가는 게 이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파란색은 어떻게 할 거냐? 봐봐.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거지 얘들아. 맞아? 그러니까 파란색 그래프를 이렇게 그냥 그려봐. K가 만약에 0이라면 다시 K가 0이라면 이 그림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인데 뭔 말인지 알겠냐? K가 0이라면 이 그림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인데 문제는 뭐냐면 봐봐. 요런 점들은 다 오른쪽 미분계수가 존재하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 점을 보게 되면 봐라잉. 이 점도 이쪽에는 등호가 있으니까 오른쪽 접선이 0이 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점에 문제가 발생하죠. 이 점은 요 점이죠. 여기 오른쪽 미분계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래서 K만큼 올릴 때 얘가 어디로 포함되게 만들어줘야 돼? 1로 쏙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그림이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얘는 얘보다 더 얘가 더 기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파란색과 빨간색의 조화가 GX인데 아직 스케치야. 우리가 지금 뭐예요? Y는 T를 그렸을 때 실근이 2개가 되도록 하는 최대값이 13이라 그랬지. 예를 들어서 2개, 2개, 하나. 이거지. 이해돼? 괜찮니 스케치?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다시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다시 이제 그림 그려볼게요. 보세요. 지금 어떻게 연출하는지 알겠니, 다미야? 아직 모르겠니? 한 번 더 볼까? 괜찮아. 내가 나중에 영상은 빈틈없이 찍어서 올릴게요. 갑니다. 우선 첫 번째 가봐요. 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건 알겠죠? 다들 집중. 이거 하나 하고 좀 쉴게.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인데 내가 X축의 위치를 대략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fx인데요. 보세요. 마이너스 fx는 얘를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점선으로 그린 게 마이너스 fx인 거죠? 이해돼요? 그럼 봐봐.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 봐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는 마이너스 fx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여기 등호 들어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그림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그리는 게 포인트가 돼야 되죠. 이해됩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이제 앞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요 그림 1보다 큰 쪽에서 요 그림 노란색으로 할까요? 이 그림을 적절히 Y축으로 평이동해서 얘랑 합칠 겁니다. 알았죠? 이해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냥 만약에 K가 0이라면 K가 0이라는 소리는 얘가 지금 Y축으로 평이동한 게 아니라는 소리죠. 이해돼요? 다음에 오케이? 그 우리의 GX는 이 노란색과 파란색이 우리의 GX예요. 맞죠? 평이동 안 했으니까요. 시야 오케이? 시민이 알겠니? 다음에 알겠어? 오케이. 서영 알겠어? 서영 알겠어? 모르겠어? 집중해야 돼. 15번. 야, 이 정도면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하다니까? 조금 감 잡으면? 조금만 생각해봐. 준표 알겠어?
이 상황 봐봐. 이 상황에서 보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존재해야 돼. 그치? 오른쪽 미분계수 존재해야 되는데 얘는 이 점은 이쪽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 존재하죠. 0으로서. 근데 이런 점은 요 점이거든요. 1에서는요. 오른쪽이 없잖아요. 등호 여기로 들어갔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1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1의 우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상황이 아닌 거라고요. 얘는 왜 존재해요? 여기 등호 들어갔고 오른쪽을 볼 거니까 존재하는데 여기는 여기 등호 있고 오른쪽을 보니까 여기 등호 없으니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K가 0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서 적절히 이 그림을 위로 올릴 겁니다. 또 내릴 겁니다. 또 올렸을 때 이 점이 반드시 이 점과 만나는 순간만큼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얘가 이만큼 올라갑니다. 이만큼 올라갈게요. 쭉 올라가서 이 그림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근데 이 폭과 이 폭을 비교할 때 이게 더 높잖아요. 얘는 기껏 요만큼 올라가 봤자 얘가 요만큼 올라가 봤자 얘는 얼마큼 안 올라가? 요만큼 안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 정도 올라갈까? 이 정도? 이런 그림이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오른쪽 미분계수도 존재하고 다 봐봐. 감소 감감감감감 운이 존재 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 다 감소한다는 소리야. 이해되죠? 자, 그런데 나 조건을 보니까 y는 t를 그렸을 때 실근계수가 2개 되도록 하는 t의 최대값이 13이래요. 보세요. 이렇게 해도 실근은 2개 존재하죠. 이렇게 해도 2개 존재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 1개 존재하지 얘들아. 그럼 최대가 되는 순간 여기란 소리죠. 여기가 13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오케이, 13. 그러면 다시 원래 돌아와서 우리의 원래 그림 요 그림 입장에서 보세요. 여기가 13이면 얘가 원래 이거였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마 13이 돼야 한다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란 소리죠. 보세요. 아, 이런 그림이구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그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 이런 상황이란 소리예요. 극소값이 마 13이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우리 이걸 가지고 fx 그릴 수 있어요. 충분히. 집중. 비율관계 이럴 때 쓰는 거죠. 몇 대 몇? 2대 1. 여기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fx는 마 13이라고 연결할 때 요거의 근이요. 마이너스 1은 중근이고 그 다음에 2는 그냥 실근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아까 f'이 마이너스 6으로 시작을 했지 얘들아. 그쵸? 그냥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럼 봐봐. fx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3 이렇게 식을 잡으면 fx가 완성이 되겠지 얘들아. 여기 왜 마이너스예요? 아까 필경을 봐봐요. f'이 마이너스 6x 제곱이었습니다. 그쵸? 원래 x는 이렇게 돼야지만 미분하고 성립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다음에 알겠니? 오케이. 진짜 알겠어? 오케이. 준표 알겠어? 오케이. 자, fx 완성됐고 문제는 뭐냐면 k 값을 구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 오면 알겠니? 올려야 되니까 여기 요 녀석의 극대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극대값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f1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1 구하면 얼마?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5 나와요? 그래요? 1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에 마 13 얼마?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 미안합니다. 이 마이너스 5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 요만큼과 요만큼의 거리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대칭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요만큼의 길이가 5가 되겠지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도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겠죠. 얘를 얼마큼 위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10만큼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K는 1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fx 완성되고 k 값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카메라 꺼주시고요.